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구의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석 의원입니다. 운전면허 시장 옆쪽으로 옛날 장례식장, 여기는 덕내 도월지구라고 이제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 있었고 2018년도에 이제 광양시와 전남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계획이 서 있는 곳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서희 스타일스를 기준으로 어떤 동주 마을 방향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광양의 전체적인 그림 들어갈 수 있는 섹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광양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만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에 대한 자격 주시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마동도 있고 우리 광양읍에서 이 정도만 버텨주면 순천에 뭐 경제에서 밀릴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LF가 있음으로써 확실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복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안에서만 다 해결이 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지를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 결론은 그게 들어와야지 이제 뭔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자꾸 생기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들 아직 접촉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만 보면 섹터는 저희가 정하지만은 결론은 이제 그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 이런 거리들이 같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림으로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 계획을 저는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율촌산단과 이제 동호안이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 혜택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떨어져요. 반드시 2차전지 특화단지를 가야 된다. 그걸 신청을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한 여건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안 하고 반도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에 도정지리도 했었고 전라남도에서 약속을 받아낸 대안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가고 특화단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 두 가지를 약속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 특구는 됐는데 막상 특별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화단지를 가서 여기가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광양망권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배후단지 시설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리 광양시가 누려야죠. 광양읍이 누려야죠. 저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마지노선은 우리 세풍산단이 마지막에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미래국가 산단을 좀 계획을 할 때 섹터로는 더 안쪽으로 들어왔었어요. 이주대책도 막 계획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인아 시장님께서 주민 동의 없는 국가 산단은 반대한다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하나 더 짚고 넘어야 될 게 국가 산단이 됐을 때 민가가 너무 가까우면 업종 제한이 걸려요. 그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세풍산단은 폐기물 코드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투자 계획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이지만은 재활용으로 되다 보니까 폐기물 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세풍산단은 일단 우리가 주민들이 합의점입니다. 폐기물 코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세풍산단은 폐기물 코드를 못 받더라도 주변에 일촌산단이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는 폐기물 코드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리사이클링, 재제조가 가능한 우리 2차 전지를 전부 다 순환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우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딱 마무리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한 일반적인 폐기물이 아닌 2차 전지에 관련된 이런 폐기물 코드는 율촌산단 쪽으로 아마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알루미늄 공장 자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뭐 용해료나 이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예, 당연히 이제 중국산은 이제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이런 제재를 좀 가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이 뭐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세풍산단에 나머지 잔여 기업이 좀 투자 유치가 좀 되고 이제 입주가 좀 됐을 때는 당연히 뭐 지역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좀 가질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기업체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과한 요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나서 요구를 해야지 삽도 안 떴는데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이 그겁니다. 업체에서는 아직 공장 가동도 안 했는데 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들어올 기업체 없습니다. LF는 저는 좀 실패라고 봐요. 사업자가 이 광양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버는 수익은 다 본사로 갑니다. 제가 전라남도에서 위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회의를 갔는데 마침 우리 구봉산 리조트 개발 사업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사업자 어디냐? 쇼핑몰처럼 본사가 서울이고 와서 사업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돈만 벌고 싹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당시 마침 자기들은 이제 토지를 좀 매입해야 되니까 150억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여기 광양에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본사가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양시 분들도 좀 계셨는데 뭔가 유치를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반드시 기본적인 도움이 되려면 주소지가 본사가 여기로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광양시가 물론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그래도 국비도 확보 많이 하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율십을 더 걷든지 오랫동안 방치됐던 사업들은 예산에서 못했던 사업들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서 완료를 좀 시키고 신생 사업부터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역할이 좀 있어서 저도 뭐 광양시를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기 때는 기획행정위원회를 했었고 후반기 때 이제 교육위원회를 했는데 혹시 이제 또 재선이 된다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의회 이제 규정이 약간 바뀌면서 상임위원장을 이제 재선 이상으로만 가게끔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재선이 되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2대인데 11대 때는 초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반이거든요. 도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좀 해보고 싶다. 기획행정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가 우리 전라남도의 이제 기획조정실, 예산, 총무, 인사, 감사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모종이 안 보이는 그 경쟁 관계에 잠깐 놓여있는 어색한 자리들 그런 것 같아요. 사석에서는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면 내가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이제 이렇게 지적을 못했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 브리핑을 좀 했으면 같이 좀 광양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양읍의 일이고 제가 만약에 발언한 게 객관적으로 틀린 얘기가 없다면 같이 반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지만은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 하신다는 게 이거는 도의원 혼자 하는 얘기인가? 그 아쉬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페이스들이 자꾸 나와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가 틀리다가 아니고 다름이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당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양읍은 보면 아직까지는 원도심 태생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좀 결속돼 있다. 뭐 이런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은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선배님들의 그 고견은 필요하다고 느껴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해안들을 갖고 계시고 대안저씨도 좋고 만약에 앞으로의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하고 아니면 지역의 어른으로서 지역을 위한 그 고견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리더십이라 그러면 좀 거창한 것 같아서 약간 좀 멋쩍스럽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좀 얘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나으니까 최대한 경청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가게끔 끌어주는 게 아마 저의 리더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이 좀 반듯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부분이 좀 강합니다. 엄청 많죠. 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이 다 해결해주고 싶고 바꾸고 싶고 하지만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다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위법이 없어서 받침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저는 거의 잡니다. 술로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술 먹는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집에 좀 일찍 귀가하는 편이거든요.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거기서 자고 나는 게 제일... 운동은 조금씩 합니다. 그래도 사이클도 타고 걷는 거 좀 좋아하고. 대학교 때는 학생회 했었죠. 학회장. 그때도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또 많이 어울리는 걸 좀 좋아했고 또 젊었을 때는 의리 아닙니까? 좀 하나 이제 안 된 게 전라남도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정이나 교육행정 질의를 1년에 딱 2번 할 수 있습니다. 2번 다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3번을 했는데 2번은 다 질의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수용이 됐어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도정 질의를 한번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 택시 관련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님께서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마 추가하자고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우리가 말대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좀 확대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좀 전용을 이용하게끔 하고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보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노인이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 탈 수 있거든요. 바우처 택시는 바우처 택시대로 확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를 하자고 했어요. 발달 장애인들. 이 친구들은 등치가 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좀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게 하자고 이제 얘기를 좀 제안을 했죠. 아직까지는 그건 확답을 못 받았어요. 할 일 하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저도 젊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같은 친구들이 좀 자꾸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이 역할은 끝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나타나서 광양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또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고 일절한 제가 생각하는 광양이 이제 잘 사는 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좀 올바르고 좋은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괜찮아야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질적으로 나아진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도로도 잘 나아져 있고 주변 건물도 좋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사회에 기본소득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선 때도 공약이었고, 근데 제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3자녀 이상 가정에 115억 정도를 항상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이제 2자녀로 바꾸면서 115억에 한 180억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2자녀 가정까지만 가면 우리 전남에 있는 학생들의 86%입니다. 나머지 14%가 아직 한자녀 가정이에요. 마지막 의정을 한자녀 가정까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고, 광양의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2차 전지 관련된 특화단지 유치하는 게 이번 때 꼭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